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문제로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갖고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갈 것이랍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우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더 높이 올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래야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1%다. 그럼 뭐 우리는 한 1.2% 이렇게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자본이 안 빠져나가요. 만약에 미국이 1.2%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1.4%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아서도 안 돼요. 같아도 우리가 불리합니다. 왜?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항상 미국의 금리보다 높게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기업이나 개인, 그 다음 주택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거 이자가 올라가지고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보시면은 요 그래프는 아마 6월 21일자 할 겁니다. 제가 14일이나 20일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6월달 통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이미 1.75%, 한국이 1.5%에서 벌써 0.25%가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 주식 그 정보를 봤더니 외국인은 전부 다 팔고 나가요. 그리고 한국의 국내 또는 개인들만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계속 줄줄 새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갖고 있던 한국 기업의 주식들을 전부 다 매도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지금 떠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물론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하락하는 낙폭이 커야 되는데 그거를 기관 투자자가 개인이 주식을 사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긴 떨어져도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완만하게 떨어져서 뭐 경제가 완만히 나빠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그 프로그램 볼 때도 항상 그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설명할 때 외국인, 기관 투자, 개인 순으로 얘기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전부 다 나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나빠지고 있고 금리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가져나가는 것 플러스 그 금융투자에서 외국 자본들이 또 나가는 이런 현상들도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랍니다. 1등 중국, 2등 홍콩, 3등 3등 한국. 굉장히 의미가 깊죠. 홍콩이 여기 왜 있을 것 같습니까? 홍콩이요, 지금 중국 애들 투자 때문에 부동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자본들이 홍콩으로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엄청 거품을 일으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땅값 다 올랐었죠. 그래서 1등, 2등, 3등은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 자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자본하고 관계가 있는 이 한국, 홍콩,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외국인 주식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외환 보유가 감소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 그리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증명해야 된다고. 왜? 투자자는요 사람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요 그 증권을 이야기하거나 주식을 얘기할 때 막 그래프, 그 다음 수익률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거를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서방 자본들이 반중국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친중국적인 환경을 가진 경제 시장은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친중해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해서 한 건데, 이번에 한번 어떻게 보자고요.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금융전쟁, 화폐전쟁, 무역전쟁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물리적 전쟁만 빼놓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태까지 중도 지킨다고 했죠. 제가 중도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원하고 달러 환율이 1100을 드디어 넘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강의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안 떨어진다고 저 욕했었죠? 보세요, 이제. 결국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장 한다면 바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경제라는 건 거대한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을 운전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키를 왼쪽으로 돌렸다고 해서 배가 바로 왼쪽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돼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건요, 원래 제조업 국가에선 좋은 겁니다. 왜? 수출을 할 때 자기 제품이 싼 값에 팔리니까. 근데 그거는 수출이 잘 될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수출이 잘 될 때. 근데 우리나라 제품 다 어디다 수출합니까? 뭐 또 좌파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또 중국이 수출 1등이라고.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중국에다가, 중국의 뭐 삼성이 됐던 현대가 됐던 그 중국 현지 법인에다가 중간재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조립하기 위해서. 최종 조립을 중국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수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 제품 보이콧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중간재를 파는 수출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없게 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물론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중국 제품 보이콧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회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국 사람들이 중국한테 잘 보이고 미국한테 뭐 나쁘게 해도 뭐 중국이 수출 대상 1등이니까 된다? 안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실 모든 걸 다 수입하죠.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자원도 자급자족 안 되죠. 결국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비싼 값에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비싼 값에 사왔어도 우리가 물건값이 싸니까 외국에다가, 특히 미국에다가 많이 팔게 되면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손실을 메꿀 수 있지만, 지금처럼 수출은 안 되면서 수입만 막히는 쪽으로 가면요, 우리 경제는 동맥경화 옵니다. 지금 그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마 어제 자료일 거예요. 그 6월 21일. 여기 보면 달러가 1달러당 한국 원화가 1109원이에요. 저게 1114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을 갔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1100원으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100원 선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1050원일 때 달러를 사놨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사실.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욕할 때에도 저는 꿋꿋이 뚝심 있게 샀습니다. 지금 돈 벌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저녁 있는 삶은커녕 저녁 굶는 삶이 됐다. 빚은 늘고 월급은 줄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다 왜 일어난다? 얘기했죠? 반중 친밀 안 하니까 일어나는 거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외교를 못하면은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러시아 같은 나라, 러시아는 푸틴 하는 나라, 러시아 물론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세력과 힘을 유지하는 거는, 러시아는요 영토가 넓고 자원도 많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자존심만 세고 자원 없는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쫄쫄 굶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 뭐예요? 그래도 자원은 없지만 그래도 강대국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수출해서 먹고라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OECD 국가의 멤버가 될 정도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국가들과 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 돈 지갑은 날아가는 거죠.